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뉴욕시의 강력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원인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의 강력사건 범죄율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맨하탄 미드타운 지역의 경우 총격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1%, 살인사건은 28.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트럴파크의 경우에도 강도사건은 62.2%, 중절도 사건은 무려 125%나 각각 증가했습니다. The concern is that Midtown North, Midtown South, and Central Park are basically our tourist hubs, leave a lot of money behind to help our city's economy. If these folks get a hint that it's not safe, that's a problem, a huge problem. 이와 관련해 뉴욕시 정부는 갱단 간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갱범죄 척결이 범죄율을 줄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We have had some sore spots that we have to work on. There's no two ways about it. There are certain precincts we have to do more in, and there are certain gang issues we have to address with some additional tools.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뉴욕시 치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뉴욕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비전 제로 정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뉴욕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LA 일원 한인은행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엔 보다 공격적인 경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샤은행의 올해 첫 주주총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신임이사 영입건을 처리한 뒤 30분 만에 총회가 종료됐습니다. 삿대질과 날선 질문들이 오가던 수년 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아메리칸 뱅커스 어소시에이션에서 윌샤은행을 미주에 있는 그 은행 중에 네 번째로 좋은 실적을 이렇게 만든 은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실적이 좋고 잘 나갈 때는 질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피하시고 그러니까. 같은 시각 한미은행 역시 주주총회에서 순조롭게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은행 측은 90%가 넘는 주주들이 위임장을 통해 안건 승인을 지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한미 33년 역사 중에 처음 많은 주주들이 우리 한미은행 주총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그 프락시를 거의 100%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져 온 은행들의 실적 호조는 실제 주주들의 현금 배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미는 주당 11센트, BBCN과 윌셔도 각각 10센트와 5센트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고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주주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대폭적인 그 협조를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한인은행들은 이 같은 주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공격적인 경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이사진 영입과 새로운 인수합병 모색, 모기지 등 신규 대출 융자에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수익 창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또 하나의 상장은행인 BBCN도 내일 주주총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역시 실적 호조에 따른 우호적인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비상장은행들의 경우 7, 8월 중에 주주총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인 일부 은행들의 경우 해당 안건의 주주 승인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의 달 특집 5번째 얘기입니다. 하루 평균 약 4억 잔, 바로 미국에서 소비되는 커피의 양인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커피는 음료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한인 여성이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섬세한 손동작으로 우유를 따르자 결이 생기고 이내 하트 모양이 됩니다. 갈색의 커피를 캔버스 삼아 그려지는 하얀 모노톤의 그림. 커피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 라떼아트입니다. 라떼아트란 커피를 만들 때 있어서 에스프레소 샷 위에 스팀 우유를 부으면서 모양, 그리고 패런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종의 디자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갓 트렌드가 된 커피 문화 중에 하나고요. 한인 바리스타 전혜진 씨, 경력 5년 만에 전미 라떼아트 챔피언십을 거머쥐었습니다. 동부, 중부, 서부 지역 예선을 통과한 지역 대표들이 명실공히 미국 최고의 바리스타 자리를 놓고 겨루는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리스타로서 국가대표전은 꿈의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조건 도전을 했어요. 미술을 전공한 전 씨에게 커피는 예술로 승화되는 도구입니다. 한 잔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반복된 연습 과정. 라떼 우유의 적정 온도인 화씨 140도를 맞추는 일에 이제는 손의 감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회에 참가 허가를 받은 후부터 약 한 달 반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한 달 반 정도를 거의 매일 새벽 2, 3시까지 하루에 한 100잔씩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우유 숫자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엔 한 70갤런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커피를 배우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를 팔아 에스프레소 기계를 구입한 동생 상원 씨. 이미 라떼아트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언니 혜성 씨.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세 남매는 서로에게 훌륭한 조력자들입니다. 누나나 저나 굉장히 수많은 라떼를 만들고 끝나고도 계속 연습을 하고요. 지난달 전국대회 우승의 공로를 인정받아 부에나팍 시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전 씨. 이미 커피 업계에서는 유명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리스타로서 실력을 인정받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들어왔다가 얘네 동양 사람들이네 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얘네들이 뭘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전혜진 씨는 다음 달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세계 라떼아트 대회 미국 국가대표로 참가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국제축구연맹 FIFA의 총체적 부패 수사에 나섰습니다. FIFA의 전현직 간부와 스포츠 마케팅사 간부 등 14명의 기소 방침을 발표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예스더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프리 웹 현 부회장, 잭 워너 전 부회장 등 FIFA 최고 지도부 9명, 미국과 남미 스포츠 마케팅 회사 간부 등 14명을 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hey corrupted the business of worldwide soccer to serve their interests and to enrich themselves. 법무부, FBI, 국세청까지 나서 지난 24년간의 FIFA의 부패를 조사했다며 공갈, 온라인 금융사기, 돈세탁 공모 등 47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각종 국제축구대회의 광고권, 중계권과 관련해 1억 5천만 달러의 뇌물이 오간 구체적 혐의도 공개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 뇌물 의혹을 제기하고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당국에 의해 체포된 7명 등 14명을 모두 미국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서 잽 블래터 현 회장은 제외됐지만 수사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This investigation has been long and painstaking and it is not over and the work will continue until all of the corruption is uncovered. 블래터 회장은 성명을 통해 축구계에는 어떤 부정부패도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FIFA는 2018년, 2022년 개최지 재선정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5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블래터 FIFA 회장에게 최대 위기가 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스더입니다.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책임자가 아베 일본 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언을 긍정평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군 위안부 인식에 문제가 없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위안부 문제는 역사 인식과 동시에 한일 협력 관계의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이었습니다. He affirmed that he stands by the apologies and the admissions of previous Japanese governments. That is significant and that is certainly positive. 지난달 미국 방문 때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직접 사과도 안 했고 위안부를 인신매매 희생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러셀 차관보 역시 위안부에 대한 책임 주체 없이 인신매매당해 비극적인 대우를 받은 여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은 두 나라는 물론 미국 등의 이해에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육자 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도 재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demonstrate a willingness to fulfill its denuclearization obligations and its commitments. 러셀 차관보는 또 한미 관계는 여전히 굳건하다면서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해군력 강화와 작전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국방백서 발표에 대해서 미국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 남중국해 근접 정찰을 중단하라며 재차 경고하고 나섰고요.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국방백서 발표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염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안보 상황을 미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제프 레스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미 정부는 백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 동향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백서 내용을 미 정부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방백서 관련 논평은 자제했지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도서 지역에 대한 미 군용기의 근접 정찰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真正为维护南海地区的和平与稳定呢，去发挥一些建设性的作用，而不是去做一些煽风点火的事情。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아시아 관련국 국방수장들은 내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합니다.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CNN 취재진이 이른바 1%에 해당한다는 북한 특권층의 호화 생활상을 취재해 공개했습니다. CNN은 이 같은 특권층의 생활이 주민의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는 현실을 호도하는 허세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돌고래 묘기를 보고 한박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최신 승마장과 물놀이 시설에서 만난 사람들은 취재진에게 체제를 선전하기 바쁩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방문하고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위대성에 다 배역돼가지고. 북한 최고위층이 사는 고급 아파트엔 대형 LCD TV는 물론 최신식 집기가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눈에 들어온 건 태양열 지별판. CNN은 이를 심각한 전력난을 반영한 정전 대비용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기차 이동 중 몰래 촬영한 황량한 시골 모습을 보여주며 주민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Their lives drastically different from millions of North Koreans we're not allowed to see, living in poor rural areas. 일부 특권층의 호화로운 삶은 이를 호도하는 허세일 뿐이라는 겁니다. These luxuries you'll only find in the showpiece capital, home to the most trusted, loyal citizens. Proudly displayed as symbols of national greatness. 국정원은 최근 북한 인구의 1%인 24만여 명이 특권층을 이루며 서구식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그리스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9원 5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